남극 대륙.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추위. 지구 환경 변화의 척도이자 천연 자원의 보고. 이곳에 2년간의 공사 끝에 한국의 두 번째 과학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해상왕 장보고의 도전 정신을 이어받은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기지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온통 얼음으로 덮인 남극 대륙입니다. 엄청난 면적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자연환경과 원시 야생의 모습.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이전 수억 년 전의 자연환경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곳. 바로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 대륙의 모든 생물은 얼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2%를 제외하고 대륙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죠. 눈이 내리면 영구히 얼어버리는데 이것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쌓이고 쌓여 거대한 빙원을 이룹니다. 눈아탁. 남극 대륙의 얼음 두께는 평균 2,000m가 넘습니다. 얼음 밑에는 거대한 산들이 숨겨져 있죠. 물론 산맥도 있습니다. 큰 빙하나 얼음판이 깨지면 빙산처럼 떠내려갑니다. 처음에 이 빙산들은 널판지 같지만 수면 위의 바람과 파도, 수면 아래 조류 등으로 서서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큰 빙산은 최대 10년까지 지속되고 이후에야 완전히 부서져 녹아버립니다. 생성과 소멸에 이치는 얼음 왕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면 아래 유빙은 매끈하고 평평한 표면과 전혀 다릅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에 흠이 패여 있고 오래전에 얼었던 공기는 물방울이 되어 빠져나옵니다. 남극의 강한 태양광은 대량의 식물성 플랑크톤을 만들어냅니다. 크릴. 동물성 플랑크톤 크릴은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삽니다. 놀랍게도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해양 무척추 동물이 남극을 먹여 살립니다. 남극의 야생동물 대부분이 5cm 크기의 크릴에 의존해 살아가는 거죠. 크릴떼를 쫓아 혹등고래가 남극을 찾아왔습니다. 남태평양에서 낳은 새끼를 데리고 1만 킬로미터를 헤엄쳐 남극에 도착한 거죠. 오로지 크릴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라온을 타고 가고 있는 곳은 동남극 빅토리아랜드의 테라노바만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남극기지가 세워지는 곳이죠. 남극은 남극 종단 산맥을 기준으로 동남극과 서남극으로 나뉘는데 장보고 과학기지는 동남극의 빅토리아랜드 북쪽에 위치한 테라노바만에 있습니다. 장보고 기지에서 4,500km 떨어진 남극반도 끝에는 대한민국 1호 남극 과학기지인 세종기지가 있습니다.
1985년 남극 관측 탐험대가 첫 발을 내딛고 조사를 펼쳤던 킹 조지 섬 바톤 반도에 1988년 세종과학기지가 지어졌습니다. 세종기지는 남극 반도 끝 섬에 위치한 탓에 운석 연구, 빙하 연구 등 남극 대륙 깊숙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극지 연구에 필요한 시설 기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반세기가량 늦어 있었습니다. 현재 남극 연구의 선두주자는 미국입니다. 이미 1957년 남극점에 아문센 스콧 기지를 지었고, 맥모도 기지는 남극 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주도권을 갖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3개의 남극 기지를 보유한 중국은 2015년까지 2개의 기지를 추가 건설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륙기지를 짓기로 하고 2006년부터 대륙기지 후보지를 찾아 나섰고 2010년 테라노바만을 건설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새 기지의 이름은 신라시대 해상왕국을 건설한 장보고의 이름을 따 장보고 과학기지로 정했습니다. 테라노바만이 대륙기지 건설지로 확정된 후 장보고 기지 건설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외 건설 현장에서 경험이 많은 인력 300여 명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두 척의 내빙 화물선이 평택항을 출발해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쇠빙선 아라운이 앞장섭니다. 아라운이 두꺼운 해빙을 뚫어주어야 화물선이 기지 건설 현장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역장의 얼음이 100톤에 이르는 크레인과 500여 대의 무거운 컨테이너를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건설 자재가 성공적으로 운반되었고 장보고 기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극은 펭귄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남극에 도착한 건 젠투 펭귄입니다. 빨간색의 부리와 양쪽 눈을 잇는 커다란 흰색 띠가 특징인 젠투 펭귄은 9월부터 번식지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몸 길이는 71cm, 몸무게는 5.5kg 정도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우러대는 이 녀석은 턱근 펭귄입니다. 목과 머리를 잇는 검은 띠가 특징이죠. 남극 펭귄들 중에 가장 작지만 성격 많은 사나워서 싸움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해빙 위를 부지런히 걷고 있는 이들은 바로 아델리 펭귄입니다. 턱근 펭귄과 몸집이 비슷하지만 황제 펭귄처럼 남극 대륙 깊숙한 곳에 번식지가 있습니다. 다 자란 키가 1m가 넘고 몸무게도 40kg에 육박해 펭귄들 중에 가장 큰 황제 펭귄. 남극의 상징이죠. 왕펭귄과 다르게 이들은 남극 대륙에 서식합니다. 남극의 혹독한 겨울 동안 알 1개를 낳고 수컷은 알을 품은 채 2달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은 채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암컷 대신 알을 품는 애처가인 셈입니다. 황제 펭귄 어미들은 매일 2kg 이상의 크릴, 오징어, 물고기 등을 사냥합니다.
대부분의 먹이동물들이 낮 동안 깊은 남극 바닷속에 숨어 있기에 수심 500m까지 내려가 사냥을 하곤 합니다. 새들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잠수하는 새죠. 펭귄은 깃털과 피부 사이에 공기를 가두고 피부와 근육 사이에 두터운 지방층이 발달해 남극 추위에 견딜 수 있습니다.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진 날개는 지느러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진화되었죠. 먼저 장보고 기지의 중심 건물인 본관동입니다. 본관동은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건물에 눈이 쌓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 바닥에 기둥을 받쳐 높게 지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건물 주변에 쌓이지 않고 바람과 함께 본관동 밑으로 날아가 버리죠. 본관동을 멀리서 한눈에 보면 마치 비행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름에는 최대 60명의 연구원들이 지낼 수 있고 겨울에는 월동대원 15명이 생활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2년입니다. 외국 기지들은 보통 3년에서 5년에 걸쳐 기지를 완공하지만 우리는 남극 대륙 진출이 늦은 탓에 더 속도를 냈습니다. 통전통수, 물과 전기를 통하게 하라. 남극에 지어지는 기지라면 외부의 어떠한 도움 없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와 물이죠. 발전동은 전기와 물을 장보고 기지 전체에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서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도 같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발전기는 총 3대. 평상시에는 한 대의 발전기만을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2대를 함께 가동합니다. 남은 한 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남극에서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발전기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수는 본관동으로 보내 재사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 장보고 기지를 뒤로 하고 건설단과 아라온이 철수합니다. 앞으로 월동대원들은 기지에 남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2번째 남극 기지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제 킹조지 섬 세종과학기지와 남극 대륙 장보고 과학기지 그리고 쇠빙연구선 아라온으로 있는 남극 중합 네트워크가 완성되었습니다. 1985년 남극 킹조지섬 바톤반도에 태극기를 처음 꽂은 후 1988년 세종과학기지, 2014년 장보고 과학기지 준공에 이르는 남극 진출 역사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기반으로 세상 끝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과학의 영토를 넓혀갈 것입니다.